이제 연예인 빌딩 투자 끝난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두꺼비 세무사입니다. 연예인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 많이들 하세요. 오늘도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제가 그냥 쳐봤습니다. 검색 포털에 연예인 빌딩 쳐봤어요. 아직도 수많은 연예인분들의 빌딩 투자 성공 사례가 쭉 나오죠. 기사를 엄청 많이 나오면서 회자가 되죠. 그래서 와, 몇 년 만에 몇백억을 벌었네,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들 보면서 아, 이게 맞나, 뭐 그런 생각들도 사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. 그만큼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선수나 뭐 유명인들이 높은 수입을 통해서 법인으로 빌딩 투자를 하죠.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많이들 하세요. 그래서 이 법인으로 빌딩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시세 차익, 물론 이제 부동산 호황기 때 많이 누렸죠. 물론 이제 성공 사례만 있진 않습니다. 사실은 사실 다 성공하진 않으세요.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실패 사례들도 많은데 그건 기사로 잘 나오질 않습니다.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아는지 기사화 되는 것도 참 보면 신기해요. 그래서 이를 억제하고자 사실은 다양한 제재들이 좀 있죠. 그래서 얼추 말씀드릴 바는 이 법인을 통해서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, 특히나 연예인분들도 이걸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당연히 알고 있는 게 뭐예요? 취득세입니다. 취득세. 그래서 이거 취득을 할 때 이 서울이나 말 그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이 있어버리면 그것과 관련돼서 두 가지의 이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있어요. 말 그대로 여기 사람 너무 빡빡한데 법인 본점 소재지나 이런 거 여기 두지 마라, 이런 내용이죠.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대부분 법인 어디다 둬요? 뭐 충청도나 이런 데다 두시죠.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 매입하신 다음에 전체 풀로 임대를 줍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그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연예인분들이 그걸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. 그래서 임대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시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들이 뭐냐면 이게 소규모 내국법인에 속해요. 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. 요건이 이래요. 한번 요건 따져보세요.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 50% 초과. 근데 대부분 이게 가족법인 형태로 그 법인에 빌딩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배주주랑 특수관계인, 나랑 배우자랑 자녀들, 이런 경우가 많죠. 그러면 50% 지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. 거의 100%일 거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, 여기서 주된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요, 이 법인에서 매출의 50% 이상을 어떤 걸로 발생시키느냐. 부동산 임대업만 하고 있잖아요.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이 안 봐도 뻔하죠. 거의 100%죠. 약간의 부수 수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 다음에 그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 수입, 이자 배당의 합계가 매출액의 50% 이상인가, 이런 것들 따지고요. 두 번째 요건으로. 자, 그 다음 세 번째, 해당 사업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.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 하는데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짜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돼요. 약간 번거로운 일 중에 하나죠. 빡빡한 요건들을 채워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가 좀 50%예요. 일반 법인의 50%. 기업 업무 추진비가 뭐냐? 접대비입니다. 접대비. 그리고 세 번째, 소규모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인정을 안 해줘요. 좀 낮게 인정해 줍니다. 일반적으로 1,500만 원인데 500만 원.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나 처분 손실도 원래는 800만 원까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400만 원만 인정을 해주고 있죠.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에요.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아주 큰 변화가 됐기 때문에, 큰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던 연예인 법인 부동산 투자 이제 끝난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게 조용하게 숨겨져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이 바뀌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 요건이 뭐였죠? 지배주주가 50% 이상 지분율을 갖고 있다. 가족법인이면 100%예요. 요건 성립할 거고. 두 번째, 빌딩에 대한 임대업이 주업이잖아요.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,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% 이상이거나 당연히 포함될 거예요. 오케이, 성립. 세 번째,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당연히 5인 이상이겠죠. 5인 미만인 경우는 이것에 포함될 거예요. 세 번째 요건도 포함돼 가지고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 되면, 자, 제가 화면에 세율표 딱 띄워놨습니다. 여러분들 기존에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면, 법인으로 빌딩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 비주택인 경우잖아요. 과세 표준이 낮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세부담을 좀 피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과세 표준 2억 원까지는 9%,
그 다음에 2억 원 초과 2억 원, 200억 원 이하면 19% 이런 식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웬만하면 임대소득이 물론 2억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2억 원 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좀 낮은 편이니까 좀 부담이 덜하네 라고 느꼈단 말이에요. 이 10% 차이가 큽니다.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9%면 얼마예요, 여러분들? 사실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.9%이기 때문에 거의 10% 잡으면 일종의 경비를 빼긴 해야 돼요. 경비를 빼야 되지만 그냥 2억을 벌었다고 할게요. 과세표준 2억이라고 한다면 얼마예요? 거의 2천만 원을 내야 되죠. 근데 이게 이제 200억 원 이하를 19%로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. 그럼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얼마입니까? 1.9%를 더 해야 되죠. 그러면 20.9%입니다. 그러면은 2억 원 벌었을 때, 과세표준 2억 원일 때, 기존에 한 2천만 원 냈는데 이거를 4천만 원 살짝 넘게 내야 되는 거죠. 물론 이 정도는 내고 말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율의 이 변동이 생겼다라는 거는 약간은 이 연예인분들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가족법인으로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.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제재 요건들이 하나씩 더 생길 거예요. 결국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뭐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개정 이유가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 적정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한편으로는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.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수익을 버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스럽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왜냐면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나도 큰 자금을 넣은 다음에 그 수입을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상 쉽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. 그리고 명도가 안 되거나 임대료 떼먹거나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은데 어쨌든 제재에 대해서는 너무 많고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냐 라고 느끼하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한편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의견 어떠한지 댓글로 한번 의견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의견을 보고 나서 이런 식의 생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받아들일 바가 있다라고 하면 영상을 또 이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상속세에만 너무 몰입을 하시는데 다른 세제 개편안 이런 것들도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부동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상시 근로자 수를 그러면 5인 이상으로 늘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사실 제가 가장 먼저 그 질문을 받았어요.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우선 당연하겠지만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의 그 가족들, 친족 같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근로자를 안 봅니다.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로 안 보고요. 그 다음에 1년 미만 근로자도 근로자로 안 봐요. 결국 상시 근로자를 내가 모르는 제3자를 고용을 5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면 차라리 세금 내고 말겠다 라고 할 수도 있죠. 이 건물에 대한 관리, 임대만 하는 것에 대한 관리만 하는데 5명 이상 들어갈 수도 있겠죠. 물론 들어갈 수 있는 엄청 큰 건물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5명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물론 그에 따라서 저는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것을 좀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도 하고 있어요. 고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